약대를 가기 위해서 연대공대, 고대공대를 포기하는 현상이 또 생길까요? 서울 쪽에 있는 약학과는 분명히 약학과를 선택할 거예요. 어느 정도 선택?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 이대, 극단적으로 숙대까지, 한양대 에리카나 아주대학교나 가톨릭대까지도 연고대 포기하는 친구들이 속출할 것 같아요. 이게 피트 시험을 보다가 약학과가 15년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대학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해의 위치가 지속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약대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배제하고 2등이 누구냐라는 네. 걸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피트 시험을 과거에 그 사이에 봤잖아요. 피트 성적으로 했을 때 1등은 중대였어요. 예전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대, 이대 이렇게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이렇게 비슷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준으로 나와서 원래 이대는 공동 3등쯤 된다. 성대, 이대가 공동 3등. 그 정도 된다. 근데 성대는 2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3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 성균관대 김은배 처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첫 해는 그렇게 놓으시라고. 그렇게 놓는 근거가 뭐냐고 하시길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건 성대나 중대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성대 약학과는 수원에 있고 중대는 흑석동에 있으니 이건 제가 봤을 때 중대가 조금 1점 정도 높아야 되는 거 맞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때 뭐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은 막 연대 약학과가 높을 거다.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연대는 서울에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점수를 높였을 텐데 연세대학교 하스라든지 그쪽에 이제 자연계의 융합과학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점수가 정시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무리 약학과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송도캠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저희는 내렸죠. 그 밑이라는 게 2, 3위 네, 각축보다 경희대 더 다음으로 경희대 이렇게 다음으로,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과거의 전통과 네. 피트 시험을 봤을 때 원래 결과치들을 네. 그리고 근데 대학의 선호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뚜껑을 발표가 네, 이제 최초 합격은 다 났고 네. 추합으로 이제 빠지는 것까지 좀 봐야 되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선생님 예측과 네. 거의 차이가 없고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죠. 뭐냐면 대학마다 반영비율이 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됐건 뭐 중대건 성대건 연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까지는 뭐 국어, 수학, 탐구 반영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서도를 딱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대는 조금 반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매칭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 거고요. 좀 많이 반영하는 특이하게 반영하는 그렇죠. 수학과학 반영비율이 높은데 이대 빼고 나머지 그 나머지가, 남녀 네. 대학들이 근데 이대는 이제 반영비율이 거의 고르죠. 수학만 살짝 높고 그래서 이걸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또 궁금해요. 이게 아주대 약학과나 네. 가톨릭대 약학과나 네. 한양대 에리카 약학과거나 그 이제 가천대 약학과거나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약학과랑 고대 세종까지 네. 여기가 올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경쟁률이 다 높았기 때문에 네. 보통 5대 1은 다 넘었기 때문에 네. 보면 이제 대충 윤곽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약대를 가기 위해서 연대공대, 고대공대를 포기하는 현상이 또 생길까요? 서울 쪽에 있는 약학과는 분명히 약학과를 선택할 거예요. 서울 쪽의 약학과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과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 경희대. 이대 그리고 네. 극단적으로 숙대까지. 이러면 어차피 그다음 이제 근데 숙대나 동덕여대나 덕성여대나 여긴 여대기 때문에 네. 연대 고대 상위권 학과랑 네. 동시에 붙는 여학생 숫자가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학과랑을 비교를 하면 뭐 그래서 여학생들이 잘 가는 뭐 연세대 기준하면 시스템 생명이라든지 화학과라든지 생화학과랑 비교하면 아마 숙대까지는 연대 포기한 애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그리고 남녀공학이 3, 6대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아질 거고 제가 예상하는 건 한양대 에리카나 아주대학교나 가톨릭대까지도 연고대 포기하는 친구들이 속출할 것 같아요. 이게 첫 해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네. 옛날에 약학과 그러면 동네 약국 네. 아니면 종합병원 내에 있는 약국 이거였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가 워낙 바이오 강국이 되다 네. 보니까 네. 연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인력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전자공학과 나와서 입사하는 거랑 이쪽에 연구직으로 입사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격증이 생겨서 하는 거다 보니 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더라도 자격증은 유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약학과 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대 쪽, 스카이 공대 쪽이 취업이 엄청 많이 돌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약학과가 올해 정시에서 한 1000명 정도 뽑았거든요. 네. 1000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고대나 연대가 인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정시 인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특히 고대가 거의 2배로 늘려놨잖아요. 이거 늘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대, 고대도 많이 돌겠지만 그 밑에 있는 한양대거나 성대가 연쇄적으로 정말 많이 돌겠죠. 올해는. 그러면 약대 때문에 공대가 많이 돌고 교차 지원 때문에 문과 쪽 학과도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문과 쪽은 덜 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대 공대를 안 가고 연대 하위권학과를 갔어요. 네. 그럼 얘는 여기 붙으면 여기 남으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연대에 남겠죠. 그럼 원래 연대가 추합이 많이 돌라고 하면 서울대랑 연대를 동시에 붙어갖고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서울대 정시는 늘어난 인원이 거의 없죠. 조금 늘긴 했지만 그럼 연세대학교가 빠져나간 추가 합격자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대에서 빠져나가는 애들이요. 그럼 충원 합격자 숫자가 서울대 증가한 것만큼밖에 연고대에서는 분산돼서 안 늘어날 거예요. 문과는. 두 개 다 붙은 애들이 문과 버리고 공대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물론 있을 텐데 한양대 공대쯤 쓴 아이들이 만약에 안정으로 문과 쪽에 연고대를 쓰면 에이 그래도 한양대 공대야 라고 하고 이제 버릴 수도 있죠. 근데 대다수 아이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쪽에 문과 쪽에 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럼 자리를 더 빨리 차지하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충원이 늘어나는 효과는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자연계가 더 많이 돌겠죠. 이게 진짜 조합에 따라서 어느 구간의 성적들을 보느냐에 따라 취업 예측이 되게 달라진다고 이해해도 되죠. 네. 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혼돈이 일어나겠네요. 올해가 이제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 경쟁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조금 하위권 대학교도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대부분 경쟁률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대학의 장벽이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대학이고 이 밑에는 안 가겠다는 심리가 되게 큰 거죠. 이 심리가 또 이제 반응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정시 추가 합격자 인원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대구대 700명 뭐 등등 해갖고 정시가 다 끝나도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뽑는 대학들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다 공격적으로 위로 다 쓴 거죠. 아, 추합 말고? 네, 추합 말고 추합의 일정이 모두 다 끝나도 2월 20일 이후가 되면 결혼의 숫자를 이제 그때 또 뽑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방 쪽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도 그렇고 서울의 주요 대학교 중에서도 건대, 홍대부터는 인원이 나와요. 그래요? 인원이 적게는 한 2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대, 홍대라는 대학교가 다군에서 애들을 뽑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뽑는데 마지막 날 가군에서 어떤 대학교가 8시에 합격자 이제 전화통을 받았어요. 그럼 너무 기뻐하다가 버려줘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결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시는 100% 뽑는 대학이 없어요.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고 못 뽑아요. 그런 결혼이 생기거든요. 등록한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합격했다가 갑자기 변심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은 추가 모집을 안 해요. 그 인원은 2년 뒤에 다시 뽑을 수 있거든요. 내년 건 이미 발표돼서. 굳이 뭐 5명, 4명 때문에 이걸 하는 건 이미지에도 손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 거죠. 근데 밑에 대학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게 인원이 막 30명, 50명이면 교수님 2분 월급인 거니까. 그러니까 다 기업 거 뽑으려고 하는 거죠. 건대, 홍대 레벨부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위까지를 마지노선을 잡고 그 위에 집중해서 넣는다는 얘기신 거죠. 대학도 진짜 빈익빈 부익부가. 그쵸.
이대에서는 어떤 얘기 나누고 오셨는지. 이대 그냥 에피소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의 서열은 네.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 고착화에 있는 대학 중에 뭔가 서열이 움직이는 대학교가 몇 개씩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대 입장에서는 네. 이대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남녀공학하고 여대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수험생의 절반밖에 확보를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는 네. 남고, 여고 이렇게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분위기에서 네. 이게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이런 게 생기면서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진짜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남녀공학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다녔던 아이들은 하나의 성으로 묶여져 있는 거에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이들의 대학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네. 전 그래도 고대 갈 거예요, 한양대 갈 거예요, 막 이러면 옛날 부모님들은 잔말 말고 이대 가. 예전의 학생들은 그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은 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네. 기성세대, 꼰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에 대해서 굉장히 서열이 약화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뭐 오르비라든지 수만이라든지 디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전에는 서성한 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요즘에는 막 중경 이 뭐 외시 뭐 이렇게 얘기 막 이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위치를 막 내려보내는 거고 주변에서 야 외대랑 이대랑 똑같대 이렇게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의심하지만 이게 곳곳에서 정보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대는 고민이 너무 클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장님하고 거기 부처장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걸 어떻게 깰 거냐. 본인들 입장에서는 서성한 이까지는 그래도 본인들이 수용한다 이제. 근데 이걸 중대, 경희대 다음으로 우리를 놓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다군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거죠. 가군의 대장대학교가 어디지? 연고대 이렇게 뭔가 딱 있어요. 나군은 서울대, 그 다음 서강대, 그 다음 이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군은 어디지? 라고 봤더니 중대야. 그러면 내가 중앙대랑 경쟁했을 때 우리 대학이 더 높다라고 하려고 하면 네. 중앙대 모집단위 상위권 모집단위에다 갖다 붙여. 네. 그럼 이제 학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바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바로 보여야 실제로 어느 대학교 합격성이 더 높은지 여학생만 뽑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학교의 성적이 얼마 안 뒤치거나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대의 명성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여실히 확인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선호도는 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선호도가 짬짜면이 돼요. 어떤 사람은 짬뽕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좋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용어상박 수준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정서기 때문에 경희대 밑에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걸 이 외대랑 비교하는 게 깨진다. 거기까지는 안 간다. 네. 증거만 들어줘야 된다 지금. 그 이대 측의 반응은 새겨듣는. 어, 고민해보겠다는 거죠. 아 진짜요? 그 다군으로 간다는 건 되게 큰 이슈가 되겠네요.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당장 뭐 당장 2년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2024부터 갈 수 있죠. 가려고 하면. 네. 오히려 다군은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대가 만약에 다군으로 간다면은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새로운 스테이지네요. 그러니까 다군을 없애자라는 주장은 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요? 그냥 없앨 거면 가나다군을 다 없애야죠.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뭐 다군을 없애고 가나군에만 모두 다 몰자. 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정시원서가 3장이니까 네. 그냥 다 풀어놓고 네. 네가 마음에 드는 학교 3개 골라.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죠. 근데 가나다군은 대학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안 좋아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쪼개놓으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죠. 대학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대학 그죠? 입장에서. 그죠? 예. 근데 이제 다 펼쳐놓고 예를 들면 나는 연대만 쓸 거야 이렇게 만들어갖고 연대를 3장을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계 친구면 치예과 높여서 하나 써보고 그대로 중간 기계공학과 하나 적정으로 써고 아씨 불안한데 이러면 밑에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다군에서 어떤 분을 없애는 건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죠.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질 일을 너무 오래 얘기하는데 이대가 다군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그러네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